자, 우리 이제 약속했던 대로 올해는 바로 스텝 1의 논리부터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논리, 독서, 언어 이런 식으로 쭉 나갈 건데 아무래도 이제 올해 문제가 많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작년부터 이제 올해부터죠. 출제 기조 바뀌면서 새롭게 들어온 영역이고 상대적으로 내용 정리 안 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기초부터 탄탄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앞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 앞에는 좀 지난하게 해야 되는 작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조금 더 편한 방법으로 가기 위해서 이게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공부 많이 하거든요. 문장 논리, 수로 논리 이런 형태가 있다고 제가 출제용 분석할 때 말씀드렸죠. 근데 그거 하면서 그냥 바로 공식을 원리 이해도 없이 외우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의 암기력이라는 게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연습하고 그걸 바탕으로 공식들을 도출해서 외워야만 좀 장기적으로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앞부분에서 작업 좀 해야 돼요. 자, 차례는 가볍게 보시고요. 우리 이쪽 한번 보시면 이쪽. 자, 먼저 시작하게 되는 부분이 이제 문장 논리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실제로 보면 요거는 우리 문제 1차 예시 문제 때 나왔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우선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푸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은 여러 문장들, 그죠? 명제들을 준 다음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결론으로 반드시 참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고요. 1차 예시 문제 중심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또 나오는 형태가 뭐냐면 조금 다른 게 주어 쪽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일부나 전체가 서술어 쪽에서 지시하고 있는 대상에 얼마만큼 포함되는가를 전제로 준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결론을 끌어내는 문제 이런 것들도 출제가 되고요. 앞에 거하고 조금 다르죠. 방금 전에 봤던 앞에 문제는 양적인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런 문제는 이제 양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수로 논리와 관련된 문제고요. 아니면 문장 논리나 수로 논리 전체에 또 뭐가 나오냐면 전제와 결론을 준 다음에 전제들 중에 하나를 빼놓고요. 이 결론이 반드시 참이되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해야 할 전제가 무엇인가. 올해 지방지 9급 같은 경우는요. 수로 논리가 아니라 문장 논리에서 전제를 찾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전제들을 바탕으로 결론을 끌어내거나 참인 결론을 찾거나 아니면 결론을 주고 나서 이 결론이 참이기 위한 전제를 역으로 찾는 거 그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기본 이상으로 공부는 해 두셔야 되고요. 우리는 물론 이제 내년에 다 확실하게 끝낼 분들이지만 내후년부터는 또 약간 달라지죠. 현재 나온 거로 인역처에서 나온 거로는 국어, 영어, 그다음에 행정법, 행정학 전공 과목해서 4과목 25문제씩 100문제. 그죠? 그러면 국어에서 5문제가 추가된다면, 그죠? 당연히 독해, 어휘, 논리 이렇게 추가가 될 거고, 논리 문제가 하나 더 추가가 된다면 조금 더 복잡한 형태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년까지는 20문제 체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딱 내년에 초점 맞춰서, 그죠?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자고요. 작년에, 다른 강사들이 어떻게 가르친지 내 알 바는 아닌데, 당연히 알 바가 아니죠. 지나치게 많이 하고 어렵게 해가지고서 근데 갔는데 막상 현장에 갔더니 배웠던 거 활용도 못하고 그죠? 그런 경우들 있었죠. 우리는 되게 심플하게 했잖아요. 그죠? 적정 시간 들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수생들이 맨날 하는 말 있죠. 여기까지는 해야 돼. 이만큼은 더 해야 돼. 그만큼 더 하다가 놓치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해야 될 것들 합시다. 자, 이런 식의 문제를 나오는 거고요. 이 페이지 보면 우리가 이제 배우는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논리학적 개념이 되는 겁니다. 물론 학문적인 정의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논리학이라는 게 개념 먼저 보죠. 책 같이 보세요. 그죠? 논리학은 한번 읽어볼게요. 추론 또는 논증을 연구하고 평가하는 학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논리학 배우면 올바른 논증, 잘못된 논증을 구별할 수 있고 이것이 결국에는 특정 판단을 내릴 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어 시험에 나오는 게 이런 논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공직 수행 능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험의 한 요소로 평가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7급이나 5급 같은 경우는 피셋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직 적격성 검사라는 피셋을 보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상관관계가 밝혀졌죠. 그러니까 피셋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업무 수행도가
뛰어나다라는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밝혀졌기 때문에 이 논증하고 추론하는 능력이라는 게 여러 가지 상황 판단할 때 필요한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많아봤자 3문제 정도 나오고요. 자, 그럼 2번에 논증이라고 나와 있어요. 논증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기존 지식에 근거해서 어떤 것이 참이라는 것을 확립하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논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이라고 밝혀진 여러 사실들을 바탕으로 거기서 끌어내는 결론이 참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것, 여러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이 논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논증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예문들을 가볍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공식으로 예를 풀지는 않을 거고, 이를테면은 가볍게 보죠. 모든 전쟁은 필연적으로 많은 희생자들을 낳게 되고 죄 없는 희생자들을 낳는 모든 행위는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용인될 수 있다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결론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전쟁은 뭐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용인될 수 있다는 이 판단을 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논증이 되는 거죠. 전제를 바탕으로 따라서 결론 끌어내거나 아니면 결론을 주고 나서 그 결론에 합당한 전제를 찾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논증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요. 가볍게 보죠. 인나가 새 보석을 구입한다면 생활비가 부족하게 될 거고, 인나는 새 보석을 구입하거나 새 차를 구입할 건데, 새 보석을 구입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니까 뭐 구입하겠어요? 새 차를 구입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따라서 인나는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리는 거. 자, 일단은 참, 거짓, 지금 우리가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논증이라는 게 이러한 것들의 결론이 참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다 하게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가볍게 보죠. 2000년 전에 로마인들이 영국을 점령했을 때 그들은 석탄을 사용했고, 석탄은 다량의 매연과 앙상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라고 이제 이유를 얘기해서 앞 판단의 어떤 결론 같은 거 얘기해주고 있죠. 때문에 자, 그 당시 영국의 큰 도시 공기는 매우 오염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문제 패턴으로 보게 되는 건 4번째, 5번째 거. 방금 예시 문제로 봤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논증의 형태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가볍게 그냥 개념 정도 이런 거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런 개념들을 시험에서 직접 묻지는 않으니까 가볍게 점검만 하세요. 자, 이제 실질적인 거 조금 들어갑니다. 실질적인 거.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연습 문제 같은 거 제가 이제 샘플로 풀어드리긴 할 텐데, 오늘부터 이제 연습 문제 과제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체크해 드릴 테니까 체크 잘 해놨다가 풀어 오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점검하고 그렇게 되겠죠. 자, 봅시다. 첫 번째 보면 3쪽에 여기서 다루는 게 뭐예요? 무슨 논리? 문장 논리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문장 논리, 수로 논리 이런 파트가 있는데 문장 논리 먼저 할 거고요. 자, 거기 개념 먼저 확인해 보죠. 문장 논리란 일단 참과 거짓을 파악할 수 있는 문장들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통해 그 논증이 맞는지 틀린지 타당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걸 문장 논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으로 전제 여러 개 주고 나서, 그죠? 결론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거고요. 다른 말로 명제 논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냥 이거는요, 제가 이 부분 문장 논리 유형이죠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거 알아듣기 위해서 개념 정도 확인하는 거예요. 뭐 시험에서 얘가 문장 논리냐, 수로 논리냐 이런 것들 물어보지는 않고요. 아무 문제 없죠?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장 논리와 관련해 가지고요. 논리적 연결사라는 거 알아야 되는데요. 문장 논리에서 주어지는 게 기본적으로 참과 거짓을 파악할 수 있는 문장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장들의 성격, 참, 거짓이 되는 조건 같은 것들 이런 거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문장 논리에 주어지는 문장이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뭐하고 뭐로? 단순 문장과 복합 문장. 그냥 주어와 서술어로 되어 있는 문장인데 단순 문장과 복합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 문장은 뭐겠어요? 물론 단순한 문장이겠죠. 영어는 있어 보이려고 써놨어요. 자, 전혀 웃기지도 않고 의미도 없네요. 그죠? 이게 제가 어서 그냥 그 7급, 5급 피셋 그런 책들 조합해서 쓴 게 아니라 이 이론을 다루는 원서를 보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티내려고 그냥 영어 써놨는데 외워봤자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국어니까요. 그죠?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오는 영어도 아니고. 자, 단순 문장은 뭐냐면 논리적 연결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을 단순 문장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때 논리적 연결사라는 것은 부정이라든가 이제 배울 거예요. 연언, 선언,
조건문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단순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반대로 여기서 얘기하는 부정, 연언, 선언, 조건문 이런 식의 연결사가 들어가 있으면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합 문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지금 보세요. 기태는 강사다. 당연히 뭐겠어요? 단순 문장이겠죠. 여기는 부정도 없고 연언, 선언, 조건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보세요. 기태는 강사고 혜정이는 학생이다라고 했을 때 얘는 어때요? 뭐뭐이고라는 뭡니까? and, 그리고가 들어가 있죠. 이거 우리가 곧 배울 텐데 이렇게 and라고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연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복합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험에는 이제 이러한 단순 문장과 다양한 복합 문장들이 전제로, 그죠? 판단의 근거로 출제가 되는 거죠. 일단 기본 잡아두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복합 문장이 뭘 포함하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부정, 연언, 선언, 조건문을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각각의 그런 것들이 포함된 복합 문장에 진리 조건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죠. 진리 조건이라는 것은 뭐 얘기하는 겁니까? 참 거짓을 판단하는 조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논증은 결론적으로 전제를 바탕으로 결론에 뭘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들어갔을 때 참과 거짓이 어떻게 판별되는가라는 거 당연히 아셔야 될 겁니다. 그죠? 그냥 기계적으로 보지 마시고 문제에 그게 나오니까 그 조건들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이번에 그죠? 이 복합 문장에 들어가는 요소 중에 부정의 진리 조건 먼저 볼 건데 부정의 진리 조건. 참 지난주에 우리 이제 출제형 분석 올렸잖아요. 올렸더니 현장 강의가 올라가서 다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거기 어디냐고 선생님 이러면서 혹시 노량진에 다시 재입성 하셨냐고. 그죠? 아직도 그 노량진에서 제가 잊히지 않아 가지고. 그죠? 그래서 선생님 특정 학원 혹시 강의 시작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아니 그냥 뭐 현장에서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하기는 했는데. 그죠? 여기는 정선입니다. 강원도 정선. 뭐 어때? 그죠? 강원도 정선. 어제 그 학부모 한 분께서 옥수수 한 박스를 갖고 와서 나눠주셨는데, 근데 집에서 지금 여기 숙소에 찜기가 없잖아요. 찜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막 검색했더니 전자레인지로 찔 수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겉껍질 이렇게 한두 겹 남기고 두 개를 설탕이나 그 뉴슈가라고 하죠. 사카린. 없으니까 그것도 그래서 그냥 전자레인지에 두 개 놓고 3분 돌리고 한 번 뒤지고 3분 딱 두 개 돌렸는데 와 맛있던데? 따자마자 그렇게 먹은 거니까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에는 그 밥 대신 그거 두 개. 그래서 딱 하나는 모르겠는데 두 개는 6분 돌리니까 맞더라고요. 6분 돌리니까 수분도 많이 안 날아가고 물론 껍질 쪽에 물 한번 적셔서 돌리기는 했어요. 그죠? 예, 정보 공유입니다. 그죠? 가볍게 먹고 싶을 때.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사카린 좀 들어가야 물에다가 사카린 확 풀어가지고 거기다 막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별 수가 없었어요. 이따가 하나로 마트 가서 솥 하나 사야 되나? 찜솥. 네, 쪄서 하나 갖다 줘요. 아직 집에 10개 더 있어. 어제 12개 받아가지고. 자, 봅시다. 우리 이번에 부정의 진리 조건 보면 한번 여기 읽어볼게요. 논증에 쓰이는 단순 문장은 참이거나 거짓 딱 두 가지 가능성만 갖게 되는 거죠. 논증이라는 것 자체가 참 거짓 판별하는 거니까 다른 가능성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를테면 기태는 강사다라는 단순 문장을 K라고 했을 때 K는 당연히 뭐나 뭐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참이거나 뭡니까? 거짓 둘 중에 하나고요. 이런 식으로 참 거짓의 조건을 나타낸 표를 우리가 무슨 표라고 불러요? 진리표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표에서 참은 그냥 일반적으로 영어 씁니다. 보통 그래서 참은 뭐라고요? T. 그 다음에 거짓은 뭡니까? F.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순 문장 K의 진리값은 두 가지일 수밖에 없어요. 뭐이거나 뭐? 참이거나 뭐? FT이거나 F이거나. 이제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될 테니까 T, F 이렇게 해서 정돈을 해볼게요. T이거나 F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MBTI 아닙니다. 그죠? 예, 참과 거짓의 그 TF가 되는 거고요. 오늘 좀 제가 무리하는 것 같네요.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개드리블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의 진리 조건. 다음 과목 보세요. 그러면 우리 왜 보세요? 단순 문장 K.
기태는 강사다의 부정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기태는 뭐가 아니다? 강사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물론 이제 not으로 표현이 되는 건데 우리가 매번 그런 걸 다 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단순 문장의 부정을 얘기할 때는 앞에다가 뭐 붙이냐면 예, 맞아요. 이거 물결표를 붙이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물결표가 나오면 K를 단순 문장을 뭐 하는 거?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부정의 진리 조건도 굉장히 편하겠죠. 일단 보세요. 기태는 강사다라는 단순 문장의 진리값은 뭐밖에 없어요? T와 F밖에 없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얘를 부정하게 되면 T를 부정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F가 되는 거고 F를 부정하면 뭐가 돼요? T가 되는 거죠. 왜? 진리값은 T와 F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부정의 진리값이라는 건 원래 부정 전에 단순 문장의 진리값과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반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건 뭐 그래 뭐 이렇게 파악하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는 되게 상식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합 문장에 들어가는 논리적 연결성과 관련해서 연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좀 집중해가지고요. 잘 따져 두셔야 돼요. 예, 좋습니다. 이를테면은 기태는 서울에 살고 그리고 인나는 대전에 산다 라고 했을 때 여기는 두 개의 단순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는 뭡니까? 기태는 서울에 산다. 또 하나는 뭐예요? 인나는 뭐? 대전에 산다. 이 두 개가 그리고라니까 뭐로요? and로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죠? and로 이어져 있는 거. 그래서 이를테면은 문장이 두 개니까 첫 번째 문장을 K, 뭐 특별한 의미 없어요. 기태의 K고요. 그다음에 인나는 대전에 산다라고 했을 때 인나니가 그냥 I라고 쓴 겁니다. 그죠? 이 두 개가 그리고 and로 나타내 있고요. 이런 것들은 기호로 나타낼 때 이렇게 두 가지를 씁니다. 그죠? 요거 우리 컴퓨터에서 보는 기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를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내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타내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는 편의상 이거 쓰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선언을 또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그것도 할 테지만 그래서 연언을 이렇게 표시하면 중간에 이런 것들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각적으로 헷갈려요. 저는 헷갈리더라고. 노안이 와가지고. 자, 다 동의하네. 그렇지. 고등학교 졸업한 지 30년 됐는데 노안이 오겠지. 서태지와 10대를 보냈는데 노안이 오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연언 and는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기태는 서울에 산다, 인나는 대전에 산다가 그리고 연언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K and I, 그죠? 뭐 K 그리고 I인데 K and I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단순 문장이 두 개가 됐으니까 진리값도 잘 생각을 해야겠죠. 우리 한번 보세요. 경우의 수 따질 때 어려울 게 없는 게 예를 들면 K가 T일 때 I는 뭐이거나 뭐인 경우가 있어요. I가 T나 F인 경우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K가 F일 때 I가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T나 F인 경우가 있겠죠. 그죠? 각각의 단순 문장의 진리값은 경우의 수가 그래서 몇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네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거 정리하면 둘 다 T일 때 KT이고 I가 F일 때. 그죠? 그다음에 첫 번째가 F고 두 번째가 T일 때 둘 다 뭐일 때 F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첫 시간이어서 제가 좀 써보는 거고요. 뒤쪽에서 이제 이 기본 세팅은 제가 바로 띄워서 갈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교재는 좀 제가 뚫어둔 것도 있어요. 뒤에 가면. 왜냐하면 처음에 귀찮아도 스스로 자꾸 해봐야 되거든. 그래야 이제 좀 기초가 쌓이는 게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써보면 이 앞부분은 기본이니까 우리 교재에 다 채워져 있을 거고요.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 보세요. 우리 왜 이렇게 연언이 포함된 복합 문장 같은 경우는 둘 다 각각이 T라면 기태는 서울에 살고 인나는 대전에 산다는 이 전체 복합 문장도 뭐가 되겠어요? 참이 되겠죠. 그죠? 우리 일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런 거죠. 기태가 정말 서울에 살고 인나가 정말 대전에 산다면 그 두 개를 연결한 문장은 당연히 뭐겠어요? 참인데 근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기태는 서울에 사는데 사실 인나가 대전이 아니라 정선에 살아요. 그러면 우리 이 전체 문장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 and로 이어진 것은요. 둘 중에 하나만 거짓이면 전체 문장이 뭐가 되는 겁니까? 거짓이 되는 거죠.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인지를 해요. 마찬가지로 기태가 서울에 살지 않는데
기태가 서울에 살고 인나는 대전에 산다라고 하면 이 전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거짓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각각 거짓인 문장 두 개를 나란히 연결해도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이 되는 거죠. F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언이 포함된 복합 문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연언 같은 경우는요.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는 거죠. 둘 다 뭐일 때만 참이 되고요. 둘 다 각각이 둘 다 참일 때만 참이 되고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 거짓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그죠? 전체가 거짓이 된다는 거.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이렇게 인지를 해요. 그래서 이건 뭐 복잡한 논증은 아니죠. 그죠? 요거 생각하시고요. 다만 이 부분은 명확히 기억하세요. 연언에서는 둘 다 참일 때만 각각의 구성 요소가 모두 참일 때만 참이고 하나라도 거짓이면 전체가 거짓이 된다. 이 정도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5쪽에 나와 있는 건 이제 선언의 진리 조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언의 진리 조건 한번 보죠. 재밌죠? 그래. 거의 막 가스라이팅 아닙니까? 공부는 재밌어. 아침에 나오는 시간이 즐거워. 그죠? 이 땡볕, 37도의 땡볕이 내리쬐는 상쾌한 아침 막 이러면서 덥더라 진짜. 바깥에 다니면 구워지는 느낌입니다. 그죠? 8월까지 가려나 이게? 그렇죠? 8월까지 더 가나? 9월까지? 근데 다행히 열대야는 상대적으로 덜하더만. 낮은 똑같고 열대야는 상대적으로 덜하더만. 그렇죠? 그나마 그래서 좀 그나마 에어컨을 아직 안 틀고 있어요. 밤에 들어가면. 시원하던데 밤에? 서늘해. 그래가지고 낮에는 어차피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 저기 국민의 세금으로 에어컨 나오잖아요 여기. 그래서 여기서 쬐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집에 밤에 갔을 때는 서늘해가지고 에어컨 안 틀고 있습니다. 좋더라고 밤에는 그나마. 그죠? 빨리 좀 가을이 와야 되는데. 자 봅시다. 4번에 선언의 진리 조건 우리 5페이지예요. 자 선언은 쉽게 생각하면 또는이에요. 그래서 예문 한번 보세요. 기태는 서울에 살거나 또는 인나는 대전에 산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우리 방금 전에 봤던 기태 서울에 산다, 인나 대전에 산다 두 개가 뭐로 연결돼 있어요? 또는으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오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기호로 나타낼 때는 뭐로 나타내요?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또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읽을 때 K 또는 I 이렇게 그냥 읽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연언 같은 경우는 K 그리고 I는 왠지 운율이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K and I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K and I, K 또는 I 이렇게 할 거고요. 그러면 이거 이제 진리 조건을 한번 따져보죠. 참 거짓되는 거. 그러니까 각각의 단순 문장의 TF에 따라서 선언으로 연결된 것이 어떤 그죠? 진리값을 갖는가라는 거. 일단 기본 세팅은 똑같아요. 이건 이제 바로 쓸게요. 그죠? 자, 한번 보면 당연히 각각의 단순 문장이 참이면 또는으로 연결한 것도 뭐가 되겠어요? 참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세요. 이게 또는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기태가 서울에 사는 건 맞는데 인나가 대전에 사는 거 거짓이어도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우리는 뭐라고 이해하죠? 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T.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 나는 남자이거나 여자이다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남자이거나 여자이다는 당연히 뭐예요? 참이죠. 그죠? 왜냐하면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게 맞으면 뒤에 게 거짓이어도 우리가 그 전체 문장을 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도 앞에 게 거짓이고 뒤에 게 참이어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참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 다만 첫 번째 서울에 사는 것도 거짓이고 대전에 사는 것도 거짓일 때는 전체가 뭐가 되는 거죠?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언의 진리 조건을 우리가 기억할 때는요 이런 거죠. 선언 같은 경우는 둘 다 뭐일 때만 거짓이고 둘 다 거짓일 때만 거짓이고 나머지 경우는 모두 뭐가 된다? 참이 된다라는 거 기본적인 걸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연언은 둘 다 참일 때 참, 선언은 둘 다 거짓일 때 거짓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포인트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다만 이제 선언 같은 경우에 조금 독특한 게 뭐냐면 사실 선언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요게 하나만 참일 수도 있고 두 개 모두 참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언에서 각각의 단순 문장 둘이 다 참이 될 수 있는 것을 무슨 선언이라고 해요? 포괄적인 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를테면 이런 거 한번 보세요. 기태는 강사거나 또는 인나는 학생이다가 참이라면 얘만 참일 수도 있고 얘만 참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둘 다 참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둘 다 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이루는 단순 문장이 모두 참일 수 있는 이런 선언을 뭐라고 해요? 포괄적인 선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용어인데 전체가 다 참일 수 있는 선언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얘는요. 기태는 살아있거나 또는 죽었다 같은 경우에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참이기는 하죠. 선언이니까 이게 참이라면.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만약에 기태가 살아있는 게 참이라면 뭡니까? 죽었다는 거짓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둘 중에 기태가 죽었다가 참이 되면 당연히 기태는 살아있다는 뭐가 되겠어요? 거짓이 되겠죠. 죽었다가 참이면 살아있다는 거짓이 되겠죠. 내용상. 그러면 이런 선언 같은 경우는요. 그죠? 하나가 참이면 다른 하나는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죠?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배척한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배타적 선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언에서 이제 이 경우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만 문제에서 어떤 특별한 조건이나 배타적 의미가 아니라면 우리가 생각했을 땐 일반적으로 무슨 선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괄적인 선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둘 다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참인 경우까지 있는 그런 선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언 생각할 때는 나오면 보고 따지셔야 되고요. 자, 연습 문제 거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죠? 이제 쭉쭉 나가면서 숙제도 내릴 거예요. 네. 우리 숙제도 인증해야 되는데 이따가 얘기합시다. 그죠? 단톡방에 숙제 인증 언제까지 할지. 우리는 뭐 매일매일보다는 수업 전에만 돼 있는 걸로 인증하면 되겠죠. 그죠? 네, 봅시다. 일단은 연습 문제 그러면 보세요. 앞에서 우리가 지금 연언 선언의 진리 조건 배웠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적용해 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A 또는 B와 그 다음에 A and B를 뭐 한 거예요? 부정한 것을 뭐로 연결했을 때 and, 연언으로 연결했을 때 이 전체가 참이 되는가 거짓이 되는가를 따지라는 거죠. 그죠? 이거 조심해야 되죠. 얘와 얘를 and로 연결한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A와 B의 진리값을 알아야 A 또는 B나 A and B의 진리값도 확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자, 요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경우의 수는 각각의 단순 문장이 참 거짓이 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고정돼 있고요. 요거밖에 없죠. 그러면 첫 번째 줄부터 A 또는 B가 뭐가 돼요? 그렇죠. 선언은 뭡니까? 둘 다 거짓일 때만 거짓, 하나만 참이어도 참이 되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A도 T고 B도 T일 때 당연히 A 또는 B도 뭐가 돼요? T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경우도 어때요? A는 T고 B가 F일 때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선언은 전체가 참이 되죠. 선언의 핵심은 뭐였어요? 둘 다 거짓일 때만 뭐 거짓이고, 그죠? 나머지는 모두 참이 되는 겁니다. 이 값을 우리가 왜 구한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거 점검하기 위해서 A 또는 B의 진리값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A and B, 우리 포인트 생각나죠? 뭐예요? 연언이니까 둘 다 참일 때만 참, 그리고 나머지는 거짓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둘 다 참일 때만 참이고 나머지는 뭐가 되죠? F. 한 1, 2주만 고생합시다. 그럼 이제 나중에 이런 거 안 그리고 벌써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편하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근데 우리가 A and B가 아니라 A and B 전체를 뭐 한 거? 부정한 거 따져야 되니까 그러면 A and B를 부정하면 반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부정의 진리가 그럼 뭐가 되죠? F 그 다음에 뭐? T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건 뭐하고 뭐? A 또는 B와 그 다음에 뭡니까? 그죠? A and B의 부정. 요거를 뭐로 연결한 거? 연언으로 연결한 것의 진리값을 찾아야 되는 거죠. 지금
최종적으로 봤을 때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두 개가 연언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둘 다 뭐일 때만 참이 되는 겁니까? 둘 다 t일 때 참. 맞죠? 그다음에 어때요? t일 때 뭐 참. 그리고 하나라도 거짓이 들어가 있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리값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기본적인 거 바탕으로 해서요, 확장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것도요, 조금 이렇게 확장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연습 문제 2까지 보고 우리 숨 좀 돌릴 시간 갖겠습니다. 연습 문제 2까지. 자, 이 조건을 알고 있다면 연습 문제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다음 각 문장들의 T, F 이렇게 파악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뭐가 있어요? U도 있죠. 이건 뭐예요?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참인지 거짓인지 결정할 수 없을 때.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뭐가 거짓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U가 뭐의 약자인가요? unknown, unidentified. 자, 됐습니다. 그죠? 영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괜히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자, 봅시다. 아, 정호 형이 뭐라고 하겠네. 야, 너 영어 쓰지 마라. 자, 봅시다. 지금 보세요. 뭐가 참으로 확정돼 있어요? A가 참으로 확정돼 있고 B는 뭡니까? 거짓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가 참이고 하나가 거짓인데 그것이 뭐로 연결돼 있어요? 또는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면 선언에서는 하나만 참이어도 뭐가 되는 겁니까? 참이죠. 얘는 파악할 수 있네요. T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 파악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거 보니까 A가 뭐예요? 거짓. B는 뭡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A와 B를 뭐라고 연결하고 있어요? 뭐로? AND로 연결하고 있죠. 이거. 분필 발사. 그죠? 그래서 AND로 연결되고 있는데 그러면 보세요. 우리 왜 연어는 뭐일 때만 둘 다 참일 때만 참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F라면 자동으로 전체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거짓, F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B를 모른다 할지라도 A가 이미 F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연언에서 하나가 F면 전체가 뭐가 돼요? F가 돼요. 그죠? 둘 다 참일 때만 참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3번 보면 A는 거짓이고요. B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때 A와 B를 뭐로 연결하고 있어요? 또는으로 연결을 하고 있는데 우리 왜 선언 같은 경우는 둘 다 거짓일 때만 거짓이죠. 근데 지금 B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선언 같은 경우는 참 거짓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U.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면 자 A가 참이고요. B는 알 수가 아이고 A가 참이고요. B는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연결하고 있어요? 그리고 AND로 연결하고 있는데 우리 왜 연언 같은 경우는 둘 다 참일 때만 참이기 때문에 지금 B가 참일 때는 참이고 B가 거짓이라면 거짓이겠죠. 그래서 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T, F, U, U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연언과 선언의 기본적인 진리 조건을 파악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 연습해 본 겁니다. 뒤쪽에 이제 문제들 쭉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숨 좀 돌렸다가요.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분 정도 쉴게요. 알아서 편한 대로 조절해요.